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박근혜 구속.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데. 네. 지금 구속 수감된 곳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전에 살던 집이랑 가까웠어요. 거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인덕원 사거리 있고, 네, 인덕원 사거리에 또 이제 술집 많고 밥집 많고,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은 그 양평 신내해장국이라고 유명한 데 있는데 거기 모퉁이를 꺾어 올라가면 이제 구치소가 나옵니다. 일단은 박근혜 씨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거죠, 결국엔. 네. 그래서 재판에서 만약에 뇌물수수까지 그러니까 전체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면 최고 무기징역에서 45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45년까지. 네. 그 좀 구체적인 사안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양형을 여기저기 언론에서 예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한번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를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위 말하는 특가법. 그 특가법이라고 줄여 부르는군요. 네네. 그래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이제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수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그 시민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단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 사이는 확보가 돼 있고. 근데 만약에 또 유기징역을 받는다 이러면은 그 재판관이 재량으로 깎을 수가 있대요. 애누리도 아니고 뭘 깎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왜 이 죄값을 받는 거에 대해서 깎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뇌물수수가 되게 아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게 무죄가 돼버리면 형이 진짜 갑자기 엄청 낮아지잖아요. 그 직권남용이랑 강요 혐의도 되게 중점적인 부분인데 그것만 인정되면은 집행유예까지도 내려갈 수 있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니까요. 그래서 그 징역 3년 이하에서만 가능한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뇌물수수 빼고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만 봤을 때는 징역 3년 이하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대통령이라서 국가 기여를 했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깎아주셔야 되고 무슨 뭐 심신이 불안정하고 고하고 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은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얘기는 이제 만우절까지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진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네. 근데 박근혜 씨의 형 자체가 되게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일 것인가 아니면 유기징역일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무기징역까지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방금 양세병님 말씀하신 그런 비관적인 데이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고형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을 받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정권 집권 내에는 특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은 사면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다가 최근에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네. 전 국민에게 V3를 무료로 네. 배포하셨던 그분. V3 저 은행에서 송금할 때 잘 쓰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가 그 사면 발언을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도 받고 좀 하다가 본인의 SNS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쪽에서 주장을 했었던 부분처럼 적절하지 않게 사면 발언을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지점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이 발언이 애초에 왜 그한테 필요했는지 좀 의아했어요.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은 중간이라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상황이 기자들이 질문한 거에 답변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기자들이랑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냐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 뒤쪽에 있는 내용이 좀 지나치게 부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약간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기는 했는데 뒷부분으로 많이 까이고 있죠. 그 뒷부분을 포함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어버이연합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겨냥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게 비슷한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2013년 1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 박근혜가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이었던 조윤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이 이제 임기 말에 특별 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호하게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오버랩도 되면서 굉장히 묘한 기시감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막상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특별 사면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2015년에도 최태원 포함해서 6,527명, 2016년에는 CJ 회장 포함해서 4,896명 하고서 음주운전은 막 23만 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줬단 말이죠. 대사면이네, 대사면. 네. 지금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박근혜의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계략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면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그죠. 예, 약간 헛발질한 그런 느낌? 또 일각에서는 방금 송병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표를 의식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대답인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꼭 그것만을 노리고 한 건 아니고 약간 본인의 평소 가지고 있었던 소심 플러스 현장 분위기 플러스 그리고 약간 고무된 마음 플러스 해가지고 본인한테 그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 송병우님 말씀에 뭔가 덧붙이자면 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거물 정치인 재벌 총수들을 풀어주면서 내 맘대로다라고 말한 대통령이 있었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렇게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국민 통합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약간 이런 말을 항상 하면서 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면위원회를 또 거쳐서 풀어졌잖아요. 여태까지도 전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들 정확히 안철수 후보가 약속한 방식대로 사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면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게 예전에도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사면받아서 나와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 잘 살고 너무. 있어요. 네. 겨우 매우. 2년 살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은 그걸 또 해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 대부분의 정책은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얘기할 때 후보들이 절대 사면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딱딱 다 해주면 좋을 텐데. 맞아요. 자꾸 그런 사면이나 뭔가 용서를 해준다라는 거. 근데 용서도 용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용서의 주체가 저인데 왜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사면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촛불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이 외쳤었던 게 이재용 구속, 박근혜 구속, 네. 그리고 그 주변 잔챙이들 구속까지 다 외쳤었는데 지금 법꾸라지 우병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에 관한 사면을 언급한다? 그리고 추후에 혹시 누가 정권을 잡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면을 거론하는 순간 촛불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맞아. 예, 국민 정서가 구속이었고 반칙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였었잖아요. 적폐를 청산하고. 그래서 사면을 부적절하게 언급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추후에도 그래요. 언급이 되지 말아야 된다. 방금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란 단어를 쓸 거면 꼭 부정을 붙여야죠. 앞에 나와서 얘기할 거면. 촛불 위에 올라가면 뜨겁습니다. 가장 뜨겁습니다. 그리고 촛불은 특정인만 겨냥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씨가 구속이 돼서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좀 주목했던 기사는 1,440원짜리 식사를 할 것이다. 네. 그 시민분들이 대단하셔가지고 그 메뉴까지 입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와. SNS 상에 떠들고 있는데 되게 괜찮아요. 사첩반상에 사첩반상. 뭐 냉채 뭐 무슨 아침에 스프도 나오던데. 뭐 끼니당 반찬이 4개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점심은 뼈 우거지탕, 괜찮다. 콩나물 무침, 응. 맛김, 배추김치. 괜찮네. 우거지탕에 고기도 좀 들어가 있을 거고. 그치. 또. 김이랑 김치만 있어도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저녁은 시금치 된장국에 골뱅이 무침에 두부조림에 무생채? 너무 괜찮은데? 1,440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학교 다니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니, 저희 학식 제일 싼 게 2,500원인데 거의 그 정도는 당연히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거의 학식 수준이에요. 근데 학식이 훨씬 비싼걸? 그렇죠. 그러네요. 인건비를 뺐나? 인건비를 왜 뺐죠? 설거지를 근데 자기가 해요. 여기서. 근데 그거 당연히 누가 다시 한번 해주지 않고선 안 되지 않을까? 못하지 않을까? 이게 했는데 막 그냥 거품 껴있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먹어야죠 뭐. 이제 군필자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제 군대 가면은
자기 식기는 맞아요, 자기가 세척을 맞아요. 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세척을 해도 워낙 더럽기 때문에 식기조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역시.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또 닦아 넣는데 그렇게 닦아 넣어도 더럽습니다. 아, 기름기가 절절절 흐르죠. 그럼 뭐 이거 정도는 뭐.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운다는 개념으로 뭐 네. 생각을 했을 때 1,440원짜리 식사치고는 내용이 괜찮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방에서는 TV도 볼 수 있다 그러고 방에서 TV 보면서 혼자 드시면 되겠네요. 별로 차이 없네요. 예전의 생활과. 나 혼자 산다 찍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변호사가 책도 넣어줬다는데 뭐 독서 시간 뭐 많이 즐기시고 그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씨 아버지 박정희가 예전에 혼식 장려 많이 했잖아요. 홈트라서 콩밥 뭐 이런 거 많이 나올 거니까 아버지 유지에도 거스르지 않는 아주 괜찮네요. 좋은 좋은 식단이 구성이 돼 있네요. 저희 이제 그러면은 여기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박근혜 씨를 이제 503번으로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괜찮지. 저희 구치소 내 공식 호칭이 503번 박근혜 수용자 딱 그거래요. 공식 호칭. 근데 그렇게 길게 안 부를까? 그냥 503번 503번 좋지 않나요? 영화 안 봤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전 224번 면회 맞아. 그리고 가. 네. 그 면회실은 분명히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가. 아 그래요? 그래서 다리 지지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아. 판사 몇 분 계시고 이렇게 이거. 책 펴놓고 검은 보자기 있고 뭐 이런 장면들 그런 영화들 많았었죠. 그렇구나. 영화 많이 좋아하셔. 영화 많이 좋아. 영화 많이 좋아. 티나. 티나? 티나. 박근혜 씨가 예전에 우리 기억나죠?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호화 식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송로버섯 기억 안 나요? 그때 1억 1억 5천짜리. 벌써 까먹었어요? 송로버섯 까먹은 거예요 벌써? 아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냥 마땅히 쳐다볼 데가 없어서 벌써 잊은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당시에 그 송로버섯이 뭐 물론 청와대에서 먹은 거는 뭐 몇 그램 이렇게 뭐 어떤 요리 위에다 이렇게 떨궜다고 하지만 그 당시 시가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1억 1억 5천만 원짜리 송로버섯이 청와대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1억 5천짜리 송로버섯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요리를 드시다가 갑자기 1,440원짜리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사식을 많이 드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드네요. 그 돈 넣어주면 뭐 소시지, 과자 이런 거 다 살 수 있다면서요. 나 봤어. 다 살 수 있대. 그럼 조윤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윤선이 그 영치금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 정말? 네. 뭘 그렇게 사 먹는 거지? 뭐 벌써 140 얼마치를 영치금으로 썼대요. 그래서 보니까 뭐 생필품도 일부 좀 반입이 될 수 있는 거 살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구매하는데 썼다. 뭐 화장품 이런 것도 살 수 있다 그러던데. 옷도 살 수 있고 운동화, 볼펜, 머리끈 뭐 이런 거 다. 뭐 많이 썼나 보다. 역시 씀씀이가 남달라. 아니 보통 사람들 한 달에 100 얼마씩 쓰기 힘들어요. 그쵸. 약간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취미생활 아닐까요? 영치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오늘 심심한데 이러면서 쇼핑 그리고- 나가고. 그리고 조윤선 또 재산도 많았잖아요. 예전에 사치스러운 생활이 또 그러니까 그 장관 선임될 때 문제가 됐었고 여기서 무슨 한정판 이렇게 사 모으듯이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것들 다 사 모으나 보지. 더 나중에 많이 갖고 쓰는 거. 나가려고. 기념으로. 근데 영치금 1일 사용 한도가 2만 원이래요. 한 달 다 합해도 그럼 60만 원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발표하신 이용주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걸로. 번호 아세요? 아니 모릅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예. 네. 모르면 넘어가 예. 일단. 네. 그게 되게 문제가 많은 게 의약품 들어있는 상자 있잖아요. 구급함 거기다가 막 반찬 넣어가지고 막 들여보내고 아 맞아요. 그 얘기 있었죠. 네. 진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탈법을 하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특조위 의원들이 응. 최순실이 출두를 안 하니까 응. 구치소에 가서 특조위를 열겠다라고 갔는데 응. 그 안에서 진압 요원을 갑자기 동원해서 약간 협박식으로 그 특조위원들한테 볼펜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그 구치소를 벌써 까먹으신 겁니까? 그런 집단이에요. 거기도 적폐 그래요? 대상입니다. 어머. 볼펜 오바다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때 특조위원들이 그 언론 매체들을 나와서 그런 걸 낱낱이 폭로를 했죠. 그 구치소의 비협조적인 자세에 분노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시민분들도 같이 분노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인정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영치금으로 전부 다 귤만 사 먹었다면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귤값이 조금 비쌌겠지. 그렇지. 이거 보니까 기사마다 뭐 2만 원, 4만 원 얘기가 좀 있네요. 예, 그래요. 일단은 박근혜 씨가 수사를 위해서 구속돼 있고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고요. 뭐 일단 범죄 사실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우리가 기대하는 판결을 충분히 그 판사들이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땐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박근혜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지난주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구속이 됐고 그날 새벽에 갑작스럽게 자다가 깼어요. 그래가지고 구속됐다고 한 기사 뜬 지 한 40분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편안하게 잠을 잤던 기억이 좀 나는데 박근혜 씨가 지은 죄만큼 형을 살아야 그 촛불 광장에서 외쳤던 새로운 대한민국 반칙 없는 세상 그게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박근혜 구속.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데 네. 지금 구속 수감된 곳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전에 살던 집이랑 가까웠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인덕원 사거리 있고, 인덕원 사거리에 또 이제 술집 많고 밥집 많고,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은 그 양평 신내해장국이라고 유명한 데 있는데 거기 모퉁이를 꺾어 올라가면 이제 구치소가 나옵니다. 일단은 박근혜 씨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거죠, 결국엔. 네. 그래서 재판에서 만약에 뇌물수수까지 그러니까 전체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면 최고 무기징역에서 45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45년까지. 네. 그 좀 구체적인 사안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양형을 여기저기 언론에서 예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한번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를 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위 말하는 특가법. 그 특가법이라고 줄여 부르는군요. 네네. 그래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이제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수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필요했는지 좀 의아했어요.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은 중간이라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상황이 기자들이 질문한 거에 답변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기자들이랑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냐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 뒤쪽에 있는 내용이 좀 지나치게 부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약간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기는 했는데 뒷부분으로 많이 까이고 있죠. 그 뒷부분을 포함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어버이연합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겨냥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게 비슷한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2013년 1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 박근혜가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이었던 조윤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이 이제 임기 말에 특별 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호하게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단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 사유는 확보가 돼 있고. 근데 만약에 또 유기징역을 받는다 이러면은 그 재판관이 재량으로 깎을 수가 있대요. 애누리도 아니고 뭘 깎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왜 이 죄값을 받는 거에 대해서 깎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뇌물수수가 되게 아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게 무죄가 돼버리면 형이 진짜 갑자기 엄청 낮아지잖아요. 그 직권남용이랑 강요 혐의도 되게 중점적인 부분인데 그것만 인정되면은 집행유예까지도 내려갈 수 있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징역 3년 이하에서만 가능한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뇌물수수 빼고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만 봤을 때는 징역 3년 이하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대통령이라서 국가 기여를 했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깎아주셔야 되고 무슨 뭐 심신이 불안정하고 고하고 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은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얘기는 이제 만우절까지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진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네. 근데 박근혜 씨의 형 자체가 되게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일 것인가 아니면 유기징역일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무기징역까지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방금 양세병님 말씀하신 그런 비관적인 데이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고형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을 받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정권 집권 내에는 특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은 사면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다가 최근에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네. 전 국민에게 V3를 무료로 네. 배포하셨던 그분.
V3 저 은행에서 송금할 때 잘 쓰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가 그 사면 발언을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도 받고 좀 하다가 본인의 SNS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쪽에서 주장을 했었던 부분처럼 적절하지 않게 사면 발언을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지점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이 발언이 애초에 왜 그한테 되게 막 오버랩도 되면서 굉장히 묘한 기시감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막상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특별 사면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2015년에도 최태원 포함해서 6,527명, 2016년에는 CJ 회장 포함해서 4,896명 하고서 음주운전은 막 23만 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줬단 말이죠. 대사면이네, 대사면. 네. 지금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박근혜의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계략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면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그죠. 예, 약간 헛발질한 그런 느낌? 또 일각에서는 방금 송병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표를 의식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대답인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꼭 그것만을 노리고 한 건 아니고 약간 본인의 평소 가지고 있었던 소신 플러스 현장 분위기 플러스 그리고 약간 고무된 마음 플러스 해가지고 본인한테 그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